윤석열이 복귀함으로 인해서 이 국민의힘은 격시 보수는 이제 괴멸될 수밖에 없다라. 보수의 기본적 가치를 가장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 아니겠어요? 그럼 자신들의 정책 입지가 무너지는 것이죠. 법질서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동훈 대표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 자체가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은 검찰이 윤석열 내란범을 도피시킨 거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역시 검찰 출신 선배였던 윤석열에 대한 보호로서, 옹호로서 검찰이 자신들이 만들었던 윤석열에게 다시 한번 충성을 서약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일종의 이것은 검찰이 윤석열 봐주기로 이어졌다. 이렇게 권력의 마지막에 끈앞으로 좀 잡고 있는 그런 모습. 내란범은 풀어준 거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이 검찰 역사 이래 이렇게 오명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여당은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은 주말 사이에 급하게 비상의원총회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인 박성준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주말 내내 너무 좀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주말 내내 저희들 비상의원총회 하고요. 또 광화문 집회 나가고 또 저희들이 좀 비상 대기를 하는 상태에서 밤 12시까지는 의원님들과 함께 의원총회 열면서 지금 상황에 대한 릴레이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 부분도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시니까 잠시 후에 좀 여쭤보기로 하고,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네네. 금요일 오후에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전격적으로 내리고,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꽤 충격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 윤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구속 취소 신청을 했을 때 이와 같은 결과를 좀 예상은 좀 하셨습니까? 아니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구속 취소 이제 청구를 냈을 때 이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우리 신 앵커님도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거의 안 쓰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고 구속 취소 청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인권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도 판단할 때 신속하게 결정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속이 된 이후에 한참 지나서 청구 여부에도 시간이 상당히 도가한 상태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결과가 나올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이었던 것이 우리 민주당이 입장했던 것 같고, 또 우리 민주당에 있는 법률가 출신들도 이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란범 아닙니까? 내란죄를 저질렀던 이 윤석열과 관련된 구속 취소를 결정한다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통상의 이제 법률적 판단을 말씀하신 건데, 또 하나는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가 상당히 좀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근데 즉시 항고에 대해서도 사실은 수사팀하고 또 지휘부하고 상당한 좀 줄다리기가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결국 대검에서 전격적으로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지휘를 좀 하면서 수사팀이 그걸 좀 받아들인 모양으로 나왔거든요.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충격이 좀 상당했을 걸로 보거든요. 그 장면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검찰이 어떤 검찰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원과 관련해 있어서 재판 진행 중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바로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항소를 해왔고 그것이 이어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결정 자체가 늦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윤석열을 풀어줄 수 있겠구나. 결국은 지금 상황을 보면은 검찰이 윤석열 내란범을 도피시킨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일종의 이것은 검찰이 윤석열 봐주기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실질적으로 검찰 출신으로서 이 정권, 검찰 정권을 만들었고, 우리가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를 할 때 검찰이 출장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나라 검찰 역사에 이렇게 출장 수사를 하고 휴대폰까지 반납하고 그러면서 조아리는 수사를 김건희에게 보여줬던 검찰 아니었습니까? 그 예. 검찰이 자신들이 만들었던 윤석열에게 다시 한번 충성을 서약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즉시 항고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부적으로는 봤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그 석방의 장면 이후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를 열고 상당히 좀 긴박하게 움직였던 네네네. 걸로 보여지는데 의원총회 내부에서는 뭐 의원님들의 그런 뭐 좀 반응이라 그럴까요? 어떤 메시지들이 좀 주로 나왔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윤석열과 관련된 이 범인 도피를 도와줬던 검찰에 대해서 질타가 많이 이어졌죠.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러한 것을 진두지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석방주의라고 하는 것이 검찰총장이 지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부적으로 들려보면 일선 수사팀을 이끌었던 검사들 같은 경우는 바로 즉시 항고를 하고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던 반면에 검찰 수뇌부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석방주의를 한 거기 때문에 예.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범인 도피의 한 부분에 대해서 일조했다라고 하는 데에서 많은 의원들이 질타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심우정 총장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네네. 결국에는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라는 건 검찰이 스스로 논리모순에 빠지거나 그렇죠. 현행 법률을 이행하지 않는 또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대검 예규에 보면 이 검찰 특수본에 대해서는 상당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그렇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 위반 문제가 명확하게 제기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석방지휘를 했단 말입니다. 그 의도와 배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련의 과정이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었다고 봐요. 그것이 예. 앞서 얘기한 것처럼 김건희 그 명품백 관련된 수사라든가 이런 수사에 있어서 출장 수사를 하고 덮어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 수장이 심우정 총장이었다고 좀 보고요. 이번에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에 있어서의 비화폰, 예. 김성훈 경호차장이 실질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본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번이나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발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것은 지휘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1월 26일 날 윤석열에 대한 구속 여부와 관련된 있어서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소집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에 있는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였던 기획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얽혀 있으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역시 검찰 출신 선배였던 윤석열에 대한 보호로서 옹호로서 이러한 행위를 이어왔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졌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죠. 근데 지금 검찰 수뇌부라고 하는 이제 대검 네, 쪽 네. 라인하고 이 특수본부라고 하는 이 박세현 고검장 중심의 수사팀 네. 이 이견이 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보면 이제 이견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네. 즉시항고를 하니 마니를 가지고도 거의 만 하루를 이제 끌었던 건데 그럼 앞으로 이 검찰 특수본의 수사 뭐 어떤 검사가 뭐 사표를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저항을 한다든지 어떻게 좀 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뭐 사표를 쓰거나 저항하지 예. 않고 다시 검찰의 과거의 검사 동일체 이러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허. 왜 그러냐면 이 정도 되면 검찰총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검찰 내부에서도 예. 검찰총장 물러나라 이 정도 얘기 나와야 되는 것이 검찰 조직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일선 검사들이 수사하고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총장이 맡고 있는데 그것을 검사들이 다시 수용하는 태도로 봤을 때는 검찰이 아직 그 살아있는 조직은 아니구나. 권력의 마지막에 끈앞을 좀 잡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 더 추가적으로 남는 이제 과제라고 할까요? 네네. 이제 심우정 총장이 즉시항고 포기 지휘를 했습니다. 결국 석방이 됐어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탄핵을 하겠다. 내지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심우정 총장에 대한 뭐 수사도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에서는 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까? 의원총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방향이 잡힌 거죠. 즉시 사퇴를 해야
사퇴해야 된다. 즉시 사퇴하고 이제 고발을 해서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사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탄핵을 고려하겠다라는 겁니다. 즉시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럼 이제 탄핵까지는 좀 사퇴의 말미를 주고 응하지 않을 때는 탄핵을 고려하겠다. 지금 내란범을 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검찰 역사 이래 이렇게 오명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 수장으로서의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 이행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퇴 시한은 한 언제까지로 좀 생각을 지금 하십니까? 이제 심우정 총장 오늘 우리 아마 검찰독재 특위인가요? 여기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이제 고발을 하고요. 그 단계별로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단계별로 진행하시겠다는 거고. 지금 이제 문제가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현재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면서 피고인 신분인데 지금 탄핵 심판의 결정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문제와 또 이 탄핵 결정, 이 상관성이 원래는 없는데 이게 또 정치적인 영향과 맞물려서 또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 이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오히려 탄핵 심판에 윤석열의 이 범인 도피와 관련된 부분이 오히려 탄핵 심판에 있어서 파면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오히려 더 파면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오히려 윤석열이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이 내란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안감 그리고 다시 한번 12월 3일의 내란의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국면의 민심의 물결들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것이 또 하나는 뭐냐면 원래는 상관성도 없는 거고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의 이 풀어난 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검찰에 의해서 윤석열을 풀어준 문제와 윤석열의 이 내란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오히려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함으로 인해서 탄핵 심판이 더욱더 저는 확고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당의 소위 말한 대권 주자들의 반응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동안에 사실상 대선 출마를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그래도 대선 행보 비슷하게 해왔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다 일제히 환영 입장을 좀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논리적으로는 좀 연결이 좀 매끄럽지는 않아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좀 감론을박들이 좀 있는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치인의 얼굴과 정치적 수사, 그 정치적 내심 이건 다 다른 거죠. 얼굴에서는 미소를 띄울 수는 없지만 입에서 나온 얘기로는 환영의 말을 할 수 있겠죠.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석열이 지금 나와서 거리를 활보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도 그렇고 극우에 의해서 포획된 상태거든요. 그 포획된 상태에서 이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정치에 좀 몸담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윤석열이 복귀함으로 인해서 이 국민의힘은 역시 보수는 이제 괴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클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극우의 몇 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의 흐름이 자신들의 원래 보수적 가치 공정이고 법질서의 유지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법질서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의 보수의 기본적 가치를 가장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 아니겠어요? 그럼 자신들의 정책 입지가 무너지는 것이죠. 정치 철학적 기반과 정치적 민심의 기반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특히나 검찰 후배 출신 한동훈 전 대표 굉장히 좀 난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는 또 각을 일부 계엄 국면에서 세웠고 또 구속 취소 부분에서는 또 일부 지지하는 목소리도 냈고 또 심우정 총장은 또 검찰 한 식구 출신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아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민심이 반응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는 일관성이고 자신들이 가져야 할 그 기본적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법질서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동훈 대표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법질서 회복을 좀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정치권에서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봅니다. 입지 자체가 어렵다고 봐야죠. 그 주장 자체 왜 그러냐면 모순성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과정에서 그동안 수많은 얘기를 해왔던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 자체가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예, 아무래도 뭐 당심을 고려한 발언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민심과의 관계에서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